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지효입니다. 우리 딸입니다. 예. 제가 지금 제 방에서 한국경제신문사에 칼럼 보낼 것 때문에 기고할 거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딸이 유튜브 찍자고 해가지고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그 아무도 게스트를 초빙한 적이 없죠, 그죠? 유일한 게스트입니다. 자, 우리 딸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말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김종률 아카데미 많이 와주세요. 돼야지. 아니요. 아이고, 우리 딸 커서 이제 부끄러운 거야? 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칼럼 제목이 뭐냐면요. 2022년 상가 투자 최악의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금리가 굉장히 오를 것이고요. 제가 금리 오를 시기를 그때 2018년인가요? 2018년보다 더 전이죠. 그때도 상가 투자 환경이 그렇게 나빠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질문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금리가 오를 건데 상가 시장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왜 그랬느냐? 이제 보통 금리가 오른다라고 한다면 뭐 상가의 이자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빠지지 않느냐. 오케이.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이제 물가가 상승하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그를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는 괜찮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금리가 떨어졌을 때 상가 투자 할 만했어요? 그렇지 않죠. 그죠? 금리가 떨어질 때 잘 생각해 보면 경기 부양하려고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가를 사고 싶은 욕구는 커지지만 자영업자 영업 환경은 좋지가 않았던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고 있을 때 상가 시장이 오를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선 미국이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작년 봄 물가 상승률이 7%인가? 뭐 들어본 적도 없는, 미국으로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굉장히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했는데 그 학원의 연구반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의 자료라든지 이런 걸 쭉 보니까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 자금을 풀고 양적 완화를 하고 다음에 양적 긴축으로 간 게 7년 정도 걸렸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때는 2년이에요, 2년. 그러니까 자금을 빡 풀었다가 금방 또 이제 회수하는 쪽으로 돌아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파르게 진행 중인데, 근데 이제 미국은 그렇다 이거야. 미국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제는 어떠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를 올릴 상황이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원화보다는 이제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취급받고 있는데 그 안전자산의 금리보다는 높아야지 외화 유출이 없게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금리를 올려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경기를 보면 금리를 올릴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럼 어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하게 오지 않느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거기다 하나 더 나가야 되겠죠. 내년도에 최저임금 얼마인 줄 아세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3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영업자 시장이 지금 버틸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금리가 오르죠. 금리가 오른다는 게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상가를 사면서 6억 대출 받았다. 그럼 6억 대출에 대한 조달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가 수익률이 나빠진다. 이거 한 개만 생각한 거죠. 그거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상가 구매 욕구가 많이 사라져요. 금리가 올라버리면 그냥 안정적인 은행에서 높은 금리 주는 거 거기에다 돈을 맡기지 왜 위험하게 상가 건물을 살아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가 소유자 측면도 많이 줄어들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자,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실물 경기가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 한 가지 있고 그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상가 구매 욕구가 떨어진다는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요. 최저임금 인상이 내년은 굉장히 가파르죠. 그죠? 주휴수당까지 하면 1,300원 정도다. 주휴수당을 빼도 9천 뭐 얼마죠? 9천 몇백 원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자 시장이 굉장히 나쁠 것 같고 상가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가는 그야말로 이제 우량 상가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량 상가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스타벅스 DT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우량한 상가 위주로 가야 될 것 같고, 자, 선생님 그럼 토지 시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 할 수 있죠. 그죠? 토지는 어떨 것 같으냐? 토지는 자신하는데 토지는 별 상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기본적으로 뭐 전국의 토지 가격이 어떻게 변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의미가 없죠.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삼는 토지는 보통 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들은 늘 괜찮았습니다. 사실 제가 투자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시기가 한 2008년부터 2013년 그때 주택 경기 안 좋을 때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특히 이제 주변에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나빠지고 있을 때 저는 토지 위주로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그 왜 그러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농림 지역인데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된다든지 생산 녹지에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은 금리가 올라도 땅값이 엄청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죠, 그죠? 예, 그런 데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도시개발구역에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등이 있기 때문에 토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호재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 한 해에는 상가 투자를 하겠다라면 아주 우량한 상가 위주로 특히 이제 그 경기가 좀 나빠질 것을 감안한다면 주거지 상권의 상가들이 월등히 나을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 상권에 근린 상가 위주로 투자를 하시고요. 그 안에서도 우량한 입지 강의 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죠? 1입지 상가를 사십시오. 주동산 상가 사십시오라고 얘기하죠. 말 난 김에 다음에 유튜브 하나 더 찍어 드릴게요. 주동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매점 매출을 넣어서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반드시 주동선 1입지는 상가를 사시고요. 토지 투자는 호재가 있는 지역의 상가, 토지를 선별해서 사시고, 아파트는 제가 잘 모르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 마치고, 얼른 남은 글을 쓰러 가겠습니다. 우리 딸 다시 돌아왔네요. 우리 딸 하고 싶은 말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